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긴 진짜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 알아차리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부부관계가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경우, 네. 또는 이건 내가 끝내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3가지 정도 이제 추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정서적 이혼이다, 마음에서 이미 이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래서 뭐 화도 안 나고, 그냥 대화할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완전 대화 단절과 정서적 이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본인 말만 맞아요.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또는 아이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내 말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우위에 있고 너가 말하는 건 다 틀려, 내 말대로 해, 너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무의미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화가 완전히 단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도 원래는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다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대화를 끌어냈대요. 근데 더 이상 그럴 에너지도 없다, 그럴 힘도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무조건 맞춰주는 방식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가. 의뢰인분도 너무 힘들지만 아이가 힘든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에 서로 간에 그런 꼭 필요한, 마치 업무 관계처럼 꼭 필요한 대화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가 숨막혀 한대요. 그 아이가 보기에는 어떻겠냐는 거죠. 상호의 정상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 소통, 이게 전혀 안 되는 가정에서 숨막혀 하면서 계속 지내다 보니 심지어 아이가 뭐 틱이 왔다,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 상태로서 이제 끝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의 여러 귀책 사유가 있는데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폭행이라든지 외도라든지, 그리고 뭐 상대방의 이런 폭행이 나에 대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 앞에서도 나에게 일어나고, 심지어 아이에게도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끝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 결혼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꼭 하셔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최악이 되거나 더 이상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발적인 폭력적인 행동이 한번 있었다, 그때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참아봤어요. 저 사람한테 좀 좋게도 말해보고 강하게도 말해보고 뭐 애원도 해보고, 그런데 이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더 심해져서 뭐 심지어 아이 앞에서 뭐 목을 조르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본인은 훈육이라고 하고 아이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아이가 먼저 엄마 우리 좀 따로 살면 안 돼,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이런 경우까지 돼서 오시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잘못된 귀책 사유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더 심해지고 그것을 내가 중단을 해야만 할 때, 그때라면 정말 이혼의 타이밍이고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모든 귀책 사유에서 드러나요. 뭐 폭력적인 부분, 뭐 외도 부분,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된 재산인 집 하나마저도 상대방이 몰래 대출을 받고, 심지어 공동명의인데 속여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집까지 경매로 쉽게 말해 넘어갈 지경이 돼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때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죠. 내가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발각됐을 때 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상대방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내가 가정 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날려버렸구나, 쉽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악으로 가기 전에 끝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성관계 거부, 성관계가 전무한 경우인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제 돌도 잘 보냈대요. 돌잔치도 하고. 근데 첫째가 돌이 지났고 남편과 성관계가 전무하대요.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이제 관계를 안 하기도 하고 뭐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뢰인분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그러게 왜 이럴까, 우리 한번 좀 알아보자 라든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좀 힘든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주든지, 의지라도 있으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좀 기다려도 보고 이해를 할 텐데 그냥 모르겠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게 확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왜 그러지? 이게 정말 혹시 외도인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냥 부부관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그럼 분은 배우자에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엔 이제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가 정말 끝났을 때, 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끝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사안에 맞게 유리하게 추가적인 자녀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갈지는 이제 사안마다 방향이나 전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서 현명한 마무리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